강민준 씨는 40살이에요. 강남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 회사 사장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큰 프로젝트 때문에 늘 바빠서 출장도 잦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검은색 커피 잔을 들고 서둘러 현관을 나서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아요. 요즘은 특히 상하이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요. 그 프로젝트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라서 민준 씨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미팅할 때 이 디자인은 더 세련되게 바꿔봐 하며 지시하고, 클라이언트와 통화할 때는 네, 완벽하게 마무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요. 가슴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불타요. 그의 아내 한세라 씨는 38살이에요.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예술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해요. 아름답고 우아한 스타일로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아내로 보이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미팅할 때 이 디자인은 더 세련되게 바꿔봐 하며 지시하고, 클라이언트와 통화할 때는 네, 완벽하게 마무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외로워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삶은 부유하지만 남편의 관심이 줄어든 지 1년째예요. 세라 씨는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요즘 민준 오빠가 너무 바빠서 덤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요. 레슨 중에 학생이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쳐요? 라고 물으면 천천히 감정을 넣어서 하며 손을 잡아주지만 자신의 감정은 숨겨요. 그리고 박진건 씨는 42살이에요. 고급 로펌의 변호사로 민준 씨 회사 법률 고문이에요. 이미 결혼해서 아내와 2아이가 있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비즈니스 미팅에서 늘 중심에 서요. 민준 씨와는 오랜 파트너로 회사 일로 자주 만나요. 형님, 이 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하며 서류를 주고받아요. 진건 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놓아두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아빠랑 공 던지기 할까? 하며 놀아요. 출근할 때 정장 차림으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치고 오늘도 이겨야지라고 중얼거려요. 하지만 속으로는 야망이 커요. 민준 씨와 세라 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30층짜리 빌딩에 넓은 거실과 발코니가 있어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매일 아침 세라 씨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민준 씨는 서재에서 이메일을 확인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올 수 있어요? 세라 씨가 물으면 민준 씨는 노력해볼게라고 대답하지만 결국 늦어요. 부유한 삶이에요. 고급 차도 돼 주식 투자도 깨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바쁜 일상 때문에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지난 1년 동안 민준 씨는 세라 씨의 감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출장 가서도 전화는 짧게 잘 지내? 하고 끝나요. 세라 씨는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달래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그 소리에 위안을 받아요. 가끔 창가에 앉아 야경을 보며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며 추억에 젖어요. 민준 씨는 최근 상하이에서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마무지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중국 대형 호텔 체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수억 원 규모예요. 출장 중에 호텔 로비에서 클라이언트와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그 프로젝트는 중국 대형 호텔 체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수억 원 규모예요.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이동해서 미팅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팅이 빨리 끝나서 하루 일찍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게 됐어요. 민준 씨는 기뻐요. 세라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하며 미소를 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세라 씨의 얼굴을 상상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보, 나왔어 라고 말할 거예요. 세라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올 모습이 떠올라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꽃이라도 사갈까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라 씨는 모르는 게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민준 씨는 가족 재정에 대한 세라 씨의 무관심을 이용했어요. 세라 씨는 돈 관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며 서류에 사인만 해요. 민준 씨는 그걸 이용해서 모든 공동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어요. 아파트, 차, 주식 투자까지요. 회사, 자산 구조를 재조정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야 라고 말하며 세라 씨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세라 씨는 피아노 레슨 중에 알았어. 여기 사인할게 하며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민준 씨는 변호사인 진건 씨와 함께 이 일을 처리했어요. 사무실에서 진건 형, 이 서류 완벽하게 해줘라고 부탁하고 진건 씨는 걱정 마, 다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모든 게 민준 씨 소유예요. 세라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민준 씨는 부산 미팅 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과 들판을 보며 피곤하지만 흥분돼요. 오랜만에 세라랑 제대로 데이트나 할까 하며 계획을 세워요. 도착해서 집 근처 꽃집에 들러 붉은 장미 한 다발을 사요. 꽃향기가 달콤해요. 택시 안에서 꽃을 들고 웃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아요. 조용히 문을 열어요. 꽃향기가 달콤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아니,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섞여 있어요. 세라야, 나왔어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해요. 발소리를 죽이고 안으로 들어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살금살금 다가가요. 거실 소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세라 씨의 목소리예요. 진건 오빠, 오늘도 늦게 올 거라고 했어 라고 속삭이듯 말해요. 진건 씨가 응, 회사 일 핑계대고 왔어 하며 웃어요. 민준 씨는 벽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봐요. 민준 씨는 멈칫해요. 진건 씨의 손이 세라 씨의 어깨를 감아요. 세라 씨는 눈을 감고 보고 싶었어라고 중얼거려요. 둘은 가까워져요. 키스가 시작돼요. 민준 씨는 충격으로 손에 든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게 무슨 하며 속으로 중얼거려요. 몸이 떨려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러요. 어떻게? 왜? 하며 주먹을 쥐어요. 아파트 아래로 내려와 택시를 잡아요. 가까운 호텔로 가주세요 라고 말해요. 호텔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반복돼요. 세라 씨의 미소, 진건 씨의 손길. 분노가 솟아올라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핸드폰을 들고 세라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출장 연장됐어. 내일 올게. 세라 씨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답해요. 민준 씨는 호텔에서 씻고 회사로 가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요. 이혼해야 해라고 결심해요. 하지만 서둘지 않아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요. 이혼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점심때 진건 씨가 회사로 와요. 형님, 상하이 프로젝트 축하해요 하며 웃어요. 민준 씨는 고마워라고 대답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속으로는 네가 하며 이를 갈아요. 퇴근 후 집에 가지 않고 호텔로 돌아와요. 세라 씨는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기다려요. 민준 오빠, 왜 안 오지? 하며 혼잣말해요. 진건 씨에게 메시지 보내요. 오늘은 안 돼. 조심해야 해라고 해요. 진건 씨는 알았어. 내일 봐라고 답해요.
민준 씨는 그 주 내내 회사에서 지내요. 직원들에게 집에 일이 있어서라고 핑계대요. 세라 씨는 이상함을 느끼지만 바쁘겠지 하며 넘겨요. 민준 씨는 재산 이전 서류를 다시 확인해요. 모든 게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해요. 증거가 필요해요라고 말해요. 변호사는 사립탐정 고용하세요라고 조언해요. 민준 씨는 탐정을 불러요. 아내와 그 남자 추적해주세요라고 부탁해요. 탐정이 사진을 찍어 보내요. 세라 씨와 진건 씨가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민준 씨는 사진을 보며 이제 끝이야라고 중얼거려요. 가슴이 아파요. 밤에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봐요. 10년이 이렇게 끝나 하며 한숨 쉬어요. 세라 씨는 그동안 진건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회사 파티에서 만났어요. 진건 씨가 세라 씨 피아노 연주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칭찬했어요. 세라 씨는 고마워요 하며 웃었어요. 민준 씨가 출장 간 날 진건 씨가 집에 들렀어요. 서류 때문에 왔어요라고 핑계대고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 와인을 마셨어요. 민준 형님 바빠서 외로우시죠? 진건 씨가 물어요. 세라 씨는 네. 좀 하며 눈물을 글썽여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세라 씨는 죄책감을 간지지만 진건 씨의 관심에 빠져요. 좀 하며 눈물을 글썽여요. 진건 씨는 물론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세라 씨 집에서 또는 호텔에서 세라 씨는 피아노 레슨 후 샤워하고 화장해요. 오빠 올 때까지 하며 거울을 봐요. 진건 씨는 아내에게 야근이야라고 거짓말해요. 민준 씨는 증거를 더 모아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요. 출장 핑계로 집에 가서 잠시 들렀어 하며 카메라를 숨겨요. 영상을 확인하며 이게 현실이야 하며 고통스러워해요. 영상 속 세라 씨가 진건 씨를 안아요. 사랑해라고 말해요. 민준 씨는 컴퓨터 앞에서 울어요. 왜 나한테 하며 머리를 쥐어뜯어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직원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물으면 응, 피곤해서라고 대답해요. 상하이 프로젝트 성공으로 회사 주가가 올라요. 민준 씨는 보너스를 주며 직원들을 격려해요. 모두 수고했어라고 말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확고히 해요. 세라 씨는 여전히 모르고 피아노를 치며 하루를 보내요. 학생에게 더 부드럽게 하며 가르치지만 마음은 불안해요. 민준 오빠가 의심할까 하며 핸드폰을 확인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계획이 구체화돼요. 이혼 소장을 준비해요. 변호사가 언제 제출할까요? 물어요. 민준 씨는 조금 더 기다려라고 해요. 진건 씨를 회사에서 만나요. 민준 씨는 좋아. 너는? 하며 웃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요. 집에 가서 세라 씨를 봐요. 여보, 오랜만이네. 세라 씨가 안아주려 해요. 민준 씨는 피하며 피곤해라고 말해요. 세라 씨는 상처받아요. 무슨 일 있어? 물어요. 민준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방으로 들어가요. 밤에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요. 세라 씨는 조용히 울어요. 민준 씨는 호텔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며 이제 끝내야 해라고 결심해요.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르고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아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려요. 무슨 일 있어? 물어요. 민준 씨는 호텔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며 이제 끝내야 해라고 결심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라요. 세라 씨와 진건 씨가 소파에서 가까워지는 모습. 여보, 오랜만이네. 세라 씨가 안아주려 해요. 이대로 둘 수 없어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재킷을 걸치고 호텔을 나서요. 택시를 잡아 강남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려요. 손이 떨려요. 택시를 잡아 강남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해요. 세라 씨와 진건 씨가
소파에서 가까워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해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아요. 이번에는 조용히 열지 않고 일부러 소리를 내요.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현관불이 켜져 있고 공기가 무거워요. 민준 씨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요.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서 주워요. 금빛으로 도금된 라이터예요. 금빛으로 도금된 라이터예요. 민준 씨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아요. 위에 제이지라고 새겨져 있어요. 현관불이 켜져 있고 공기가 무거워요. 자신의 라이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요.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들어가요. 공기에 촛불향이 섞여 있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트러플 초콜릿 같은 냄새예요.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들어가요. 자신의 라이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요. 병을 보니 샤토 마르고예요. 민준 씨와 세라 씨가 결혼 기념일에만 마시기로 한 그 비싼 와인이에요. 이게 왜 여기 있어? 하며 병을 집어들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요. 이게 파란색 네이비 셔츠 자신에게 아니에요. 소매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요. 진건 씨가 즐겨 입는 스타일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고 방 쪽을 봐요.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안에서 익숙한 R&B 음악이 흘러나와요. 결혼식 때 첫 댄스 음악이었어요. 우리만의 노래잖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려요. 음악 소리에 섞여 숨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가요. 문틈으로 안을 엿봐요. 침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라 씨의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고 진건 씨가 위에 있어요. 둘은 열정적으로 움직여요. 민준 씨는 문을 밀고 들어가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쳐요. 세라 씨가 비명을 지르고 진건 씨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요. 민준 씨, 진건 씨가 얼굴이 창백해져요. 세라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오빠. 어떻게? 하며 울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쳐요. 이건 오해야라고 더듬거려요. 민준 씨, 진건 씨가 얼굴이 창백해져요. 이건 다음 주에 민준 씨 출장 갈 때 또 만나자. 내 천사야. 그 말을 듣자 민준 씨의 눈이 커져요. 세라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오빠. 계속된 거였어? 하며 이를 갈아요. 진건 씨는 당황해서 문 쪽으로 달려가요. 계단으로 도망치려 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쳐요. 오빠, 제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쳐요. 이건 아내와 아이들. 하지만 민준 씨는 차갑게 노려봐요. 세라 씨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 꿇어요. 오빠, 제발. 오빠, 제발. 한 번이 아니었어? 민준 씨는 차갑게 내려다봐요. 얼마나 됐어? 라고 물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쳐요. 학원 연말 파티부터라고 대답해요. 민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왜? 내가 부족했어? 라고 물어요. 세라 씨는 오빠가 너무 바빠서 외로웠어 하며 변명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어요. 그게 핑계야? 하며 방안을 둘러봐요. 세라 씨는 오빠가 너무 바빠서. 민준 씨는 고개를 저어요. 안에서 영수증이 쏟아져요. 교회 호텔 VIP 룸 영수증이에요. 날짜를 보니 민준 씨 출장 간 날들이에요. 여기서 만났어? 하며 영수증을 흔들어요. 민준 씨는 핸드백을 더 뒤져요. 핸드폰을 꺼내요.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를 확인해요. 진건 씨와의 대화가 가득해요. 오빠 출장 일정 알려줄게 하며 민준 씨의 스케줄을 공유한 메시지예요. 오늘 밤 와라는 하트 이모지 붙은 메시지. 민준 씨는 손이 떨려요. 내 일정을 팔아? 하며 중얼거려요.
더 깊이 들어가니 편지가 나와요. 진건 씨가 쓴 거예요. 뉴욕 로펌 인터뷰 준비 중이야. 같이 가자, 세라야. 새삼 시작하자. 민준 씨는 편지를 구겨요. 이 새끼가 가족 버리고 하며 이를 갈아요. 세라 씨는 오빠, 그건 그냥 하며 울지만 민준 씨는 듣지 않아요. 집 안보안 시스템을 확인해요. 문개폐 기록이 있어요. 진건 씨가 자주 왔다는 증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요. 민준 씨는 지갑과 카드를 챙겨요.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라고 차갑게 말해요. 세라 씨가 오빠, 제발 한 번만 하며 매달려요. 민준 씨는 뿌리치고 끝났어라고 대답해요. 문을 나서요. 복도에서 진건 씨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가슴이 텅 비었어요. 택시를 잡아 다시 호텔로 가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요. 천장을 보며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며 한숨 쉬어요. 증거를 핸드폰에 저장해요. 지갑 안카드를 보며 진건, 너도 끝이야 라고 중얼거려요. 밤새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봐요. 서울 불빛이 차갑게 느껴져요. 다음날 아침, 민준 씨는 회사로 가요. 사무실에 앉아 변호사를 불러요. 이혼 서류 준비해줘라고 말해요. 변호사는 증거는? 물어요. 민준 씨는 영수증과 메시지, 편지를 보여줘요. 사무실에 앉아 변호사를 불러요. 회사에서 진건 씨를 부르지 않아요. 대신 메일로 오늘 미팅 취소라고 보내요. 세라 씨는 집에서 짐을 싸요. 눈물로 가방을 채워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며 피아노를 만져봐요. 민준 씨는 점심때 집으로 가요. 세라 씨가 문 앞에 서 있어요. 오빠, 마지막으로 하며 울어요. 민준 씨는 나가라고만 말해요. 세라 씨가 나가자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아요. 와인잔을 치워요. 이제 혼자야 하며 한숨 쉬어요. 하지만 눈은 건조해요. 복수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진건 씨의 로펌에 연락해요. 법률 고문 바꿀게라고 말해요. 복수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민준 씨는 알아라고만 말하고 끊어요. 민준 씨는 그날 오후에 탐정을 고용해요. 진건 추적해줘라고 부탁해요. 탐정이 보고서를 보내요. 진건 씨가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세라 씨를 만난 기록이에요. 진건 추적해줘라고 부탁해요. 세라 씨는 친구 집으로 가요. 미안해하며 울어요. 친구가 무슨 일 있었어? 물어요. 친구가 무슨 일 있었어? 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요. 진건 씨는 로펌에서 불안해해요. 민준 씨는 그걸 보관해요. 어떻게 알았지 하며 핸드폰을 확인해요. 아내가 오늘 일찍 와라고 메시지 보내지만 무시해요. 민준 씨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요. 미안해하며 울어요. 어떻게 알았지 하며 핸드폰을 확인해요. 아내가 오늘 일찍 와라고 메시지 보내지만 무시해요. 바람이 불어요. 가슴 속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아요. 세라 씨는 친구 집 소파에서 잠들어요. 꿈속에서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라요. 오빠 하며 중얼거려요. 진건 씨는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안아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끝날까 하며 한숨 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요. 세라 씨의 은행 기록을 확인해요. 호텔 비용이 나간 내역이에요. 이 돈도 내 돈이었어 하며 웃어요. 세라 씨의 은행 기록을 확인해요. 가게 해줄게. 하지만 빈손으로 하며 계획을 세워요. 세라 씨는 학원에 사직서를 내요. 개인 사정으로라고 말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왜요? 물어요. 가게 해줄게. 하지만 빈손으로 하며 계획을 세워요. 세라 씨는 학원에 사직서를 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상하이 프로젝트 후속을 처리해요. 직원들이 사장님, 표정이 어두우세요 하며
걱정해요. 민준 씨는 괜찮아라고 대답해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소장 완성됐어? 물어요. 변호사는 네, 재산 분할은 민준 씨 쪽으로라고 말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세라한테 보내라고 지시해요. 세라 씨는 친구 집에서 소장을 받아요. 이혼 하며 손이 떨려요. 전화로 민준 씨에게 오빠 재고해줘라고 애원해요. 민준 씨는 늦었어라고 말하고 끊어요. 민준 씨는 그 주말에 집을 청소해요. 이혼 하며 손이 떨려요. 전화로 민준 씨에게 오빠 재고해줘라고 애원해요. 진건 씨는 로펌에서 민준 씨 회사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하며 상사에게 물어요. 상사는 클라이언트 요청이야 라고 대답해요. 진건 씨는 불안해져요. 진건 씨는 로펌에서 민준 씨 회사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하며 상사에게 물어요. 민준 씨에게 전화해요. 민준 씨는 월요일에 바라고 대답해요. 너 로펌 그만둬라고 말해요. 진건 씨는 제발 가족이 있어요 하며 빌어요. 민준 씨는 나도 가족 있었어라고 차갑게 대답해요. 회의를 끝내고 나와요. 진건 씨는 제발 가족이 있어요 하며 빌어요. 세라 씨는 소장을 보며 울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며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는 새 아파트를 알아봐요. 새로운 삶하며 창밖을 봐요. 바람이 불고 하늘이 맑아요. 민준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호텔 침대에서 일어나요. 민준 씨는 새 아파트를 알아봐요. 새로운 삶하며 창밖을 봐요. 세라 씨의 울음소리, 진건 씨의 도망치는 뒷모습. 커튼을 열고 서울 아침 햇살을 봐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며 중얼거려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눈빛이 차가워져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번호를 찾아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바로 만나야 해요라고 말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택시를 타요. 서울지방법원 근처로 가주세요 하며 창밖을 봐요. 가슴속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요. 김 변호사가 민준 씨,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하며 맞이해요. 민준 씨는 자리에 앉아 증거 파일을 내밀어요. 영수증, 메시지, 편지, 지갑까지. 이혼 소장 작성해주세요. 오늘 당장 제출할게요라고 말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영수증, 메시지, 편지, 지갑까지. 이혼 소장 작성해주세요. 민준 씨는 모두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세라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하며 차갑게 대답해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해요. 이혼 사유의 외도 증거를 자세히 적어요. 세라가 외도에서 결혼 생활이 파탄났어요 라고 적으며 손이 살짝 떨려요. 서명을 하고 법원으로 가요. 창구에서 소장을 제출해요. 직원이 접수됐습니다 하며 도장을 찍어요. 민준 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며 핸드폰을 확인해요. 세라 씨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오빠, 제발 만나줘라고 애원해요. 민준 씨는 무시하고 삭제해요. 다음으로 진건 씨를 생각해요. 오빠, 제발 만나줘라고 애원해요. 5억 원이라고 말해요. 그 새끼도 끝내야 해 하며 변호사에게 위자료 소송도 준비해주세요. 변호사는 가능해요. 민준 씨는 사무실에서 소장 초안을 봐요. 박진건이 제 회사 법률 고문으로서 신뢰를 이용해 아내를 유혹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걸로 무너뜨릴게 하며 미소 지어요. 소장을 제출하고 회사로 가요. 사무실에 앉아 재무팀을 불러요. 세라명의 계좌 동결해라고 지시해요. 팀원이 네, 사장님 하며 실행해요. 이제 세라는 한 푼도 움직일 수 없어요.
민준 씨는 점심을 거르고 서울 변호사회로 향해요. 사무실에 들어가 당직자에게 당사자 신고해요라고 말해요. 증거 자료를 내밀어요. 사진, 메시지, 편지. 박진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직업 윤리 위반이에요 하며 설명해요. 당직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진건 씨 로펌에도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요. 로펌 대표 앞으로 귀사 변호사 박진건의 윤리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라고 적힌 편지예요. 집으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요. 와인잔을 치우고 창밖을 봐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며 위스키를 따라 마셔요. 저녁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소장 제출됐어요. 재판 일정 잡힐 거예요 라고 해요. 민준 씨는 좋아요 하며 전화를 끊어요. 세라 씨는 친구 집에서 소장을 받아요. 이혼, 위자료 하며 손이 떨려요. 친구가 세라야, 괜찮아? 물어요. 세라 씨는 아니, 다 끝났어 하며 울어요. 핸드폰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해요. 오빠, 제발 용서해줘라고 애원해요. 민준 씨는 늦었어 하며 끊어요. 진건 씨는 로펌에서 상사 호출을 받아요. 진건 씨, 이게 뭐야? 상사가 자료를 흔들어요. 진건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건 오해하며 변명해요. 진건 씨, 이게 뭐야? 상사가 자료를 흔들어요. 그건 진건 씨는 책상으로 돌아가 머리를 쥐어요. 민준 형님이 어떻게 하며 중얼거려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오늘 힘들었어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내가 이게 뭐야? 하며 우편물을 보여줘요. 증거 사진이 들어있어요. 아내는 울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진건 씨는 미안해, 실수였어 하며 무릎 꿇어요. 아내는 이혼할게.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게 라고 차갑게 대답해요. 다음 날 아내가 소장을 제출해요. 진건 씨는 로펌에서 쫓겨나요. 변호사회로부터 조사 통보가 와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라라는 편지예요. 진건 씨는 로펌에서 쫓겨나요. 뉴욕 인터뷰도 취소돼요. 진건 씨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내 인생 끝났어 하며 한숨 쉬어요. 자격 문제로라는 메일이 와요. 세라 씨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안색이 안 좋아요 하며 걱정해요. 세라 씨는 괜찮아 하며 피아노를 쳐요. 하지만 소문이 퍼져요. 학원 원장이 세라 씨, 불륜 소문이. 세라 씨는 괜찮아 하며 피아노를 쳐요. 세라 씨는 그건 하며 말을 잇지 못해요. 원장이 그만두세요 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요. 세라 씨는 집으로, 아니 친구 집으로 돌아가 울어요. 내 직업도 잃었어 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어요. 부모님에게 전화해요. 엄마, 도와줘라고 울며 말해요. 엄마가 너, 그 소문 사실이야? 물어요. 세라 씨는 미안해요 하며 인정해요. 아빠가 전화를 받아. 너 같은 년은 우리 딸 아니야. 재산? 한 푼도 안 줄게 하며 소리쳐요. 전화가 끊어져요. 세라 씨는 쇼크로 쓰러질 뻔해요. 부모님마저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요. 친구가 세라야, 병원 가자 하며 부축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요. 의사가 임신 2개월이에요. 라고 말해요. 세라 씨는 손을 배에 올려요. 아기 하며 눈물이 흘러요. 민준 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세라 쪽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라고 해요. 민준 씨는 내 새끼 아니야 하며 차갑게 대답해요. 출장 기록을 확인해요. 지난 3개월 해외에 있었어요. 임신 시기랑 안 맞아 하며 계산해요. DNA 검사 없이도 확신해요. 진건 새끼야 하며 이를 갈아요. 세라 씨에게 메시지 보내요. 아기, 진건 거지? 라고 물어요. 세라 씨는 네, 미안해라고 답해요.
민준 씨는 알았어 하며 삭제해요. 재판 준비를 해요. 법정에서 세라 씨를 봐요. 세라 씨가 배를 만지며 앉아 있어요. 판사가 재산 분할은 민준 씨 명의로라고 판결해요. 세라 씨는 최소 생활비만 받아요. 세라 씨가 배를 만지며 앉아 있어요. 진건 씨 소송도 진행돼요. 법정에서 진건 씨가 미안합니다 하며 고개 숙여요. 판사가 위자료 3억 원 지급이라고 선고해요. 민준 씨는 법원 밖에서 끝났어 하며 숨을 골라요. 진건 씨는 아파트에서 짐을 싸요. 법정에서 진건 씨가 미안합니다 하며 고개 숙여요. 아빠, 언제 봐? 아이가 물어요. 진건 씨는 곧 하며 울어요. 변호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통보가 와요. 재취업 어려울 거야 하며 한숨 쉬어요. 세라 씨에게 전화해요. 아기, 내 거야? 물어요. 세라 씨는 응하며 대답해요. 진건 씨는 나도 이혼했어. 같이 살자라고 말해요. 세라 씨는 모르겠어 하며 끊어요. 세라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요. 피아노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며 배를 쓰다듬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무지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요즘 밝아지셨어요 하며 웃어요. 민준 씨는 새 시작이야 하며 미소 지어요. 저녁에 집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셔요. 서울 야경이 빛나요. 이제 자유야 하며 잔을 들어요. 바람이 불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세라 씨는 원룸 창가에 앉아 울어요. 아기야, 미안해하며 손을 배에 올려요. 진건 씨는 혼자 술을 마셔요. 모든 게 무너졌어 하며 병을 비워요. 민준 씨는 새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해요. 삶이 다시 시작돼요. 그 후로 저는 최영과 상의했어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형, 이걸로 이혼 소송 걸 수 있지? 하고 물었어요. 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해.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까. 민재 양육권도 내 쪽으로 갈 가능성 커. 하지만 소라가 프리랜서라 재산 분할이 복잡할 수 있어. 도진 쪽도 고소할 수 있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해봐.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이 영상을 보더니 좋아요. 이걸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유리해요. 도진 씨가 IT 컨설턴트라면 회사 쪽에도 영향 갈 수 있어요. 불륜이 알려지면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문제로 이어질 거예요.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라를 대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녀가 커피를 타주면 고마워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어요.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오늘 뭐 할까? 민재가 물었어요. 저는 아빠가 바빠서 주말에 공원 가자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소라가 제 일정을 물을 때마다 오늘 늦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요즘 왜 그래? 피곤해? 하면서 걱정하는 척 했어요. 저는 일이 많아 하고 피했어요. 밤에 그녀가 옆에서 자는 걸 보면서 그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있었으니까. 드디어 소송을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소라에게 서류가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소라가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게 뭐야? 이혼? 왜? 그녀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도 알잖아. 배도진 씨.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미안해. 배도진 씨.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다시는 안 그럴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영상 다 있어. 너희 둘이 집에서 뭐 했는지. 소라가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카메라?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법원에서 보자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소라가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민재가 엄마 어디가? 하고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엄마 할머니 댁에 가. 곧 올 거야. 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소송 과정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판사가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소라는 울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했어요. 도진도 소환됐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파고들었어요. 당신 회사의 불륜 사실 알려질 텐데요. IT 컨설턴트로서 클라이언트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의 회사가 그 소식을 듣고 조사를 했어요. 당신 회사의 불륜 사실 알려질 텐데요. 하지만 변호사가 파고들었어요. 불륜이 직장 내 윤리 위반으로 이어져서 징계를 받았어요. 도진은 결국 작은 지방 사무소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파고들었어요. 도진은 결국 작은 지방 사무소로 쫓겨났어요. 도진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했어요. 그의 삶이 엉망이 됐어요. 소라는 더 힘들었어요. 법원이 제 쪽으로 판결했어요. 민재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고 재산 분할해서 집은 제 명의로 남았어요. 소라는 프리랜서 일이 끊어졌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했어요. 친정 가족도 그녀를 외면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서울 북쪽에 있는 고시원으로 이사갔어요. 좁은 방 하나에 화장실 공유하는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선반 정리하고 계산대에서 손님 응대했어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그 생활이 그녀를 망가뜨렸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3달 후 저는 우연히 소라를 만났어요. 한강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어요. 소라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도 안 한 채로 배가 불룩 나온 게 보였어요. 임신한 거예요. 소라였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놀랐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소라야 하고 불렀어요. 여기서 뭐 해? 목소리가 약했어요. 저는 커피 마시러 왔어. 너는? 했어요.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그냥 산책 했어요.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물 한 잔을 시키고 앉았어요. 민재는 어때? 소라가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내.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그냥 배도진 씨는? 잘 지내? 제가 물었어요. 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사람 가족한테 돌아갔어. 원래 아내와 아이가 있었대. 나한테 말 안 했어. 이제 나 혼자야. 그녀가 흐느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봤어요. 미안해, 준호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소라가 말했어요. 이제 나 혼자야. 그녀가 흐느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봤어요. 그 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옛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집엔 나쁜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그 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창문에서 강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민재를 깨우고 함께 아침 먹었어요. 창문에서 강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그냥 요리를 새로 배웠어요. 주말엔 부엌에서 재료를 썰고 불에 올려서 요리했어요. 민재가 옆에서 도와주며 웃었어요. 그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승진했어요. 팀원들이 준호 형, 요즘 기운 넘치네 하면서 칭찬했어요.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승진했어요. 그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게 느껴지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라운드 돌면서 웃었어요. 소송에서 도진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았어요. 큰 액수였어요. 그 돈으로 민재 교육 자금을 마련했어요. 집에 그 시계가 남아 있었어요. 도진 거였어요. 뒷면에 BD라고 새겨진 거예요. 저는 그걸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상자 위에 제 손으로 썼어요. 그날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매일 그 상자를 볼 때마다 후회 안 했어요. 거짓된 행복보다 진실을 선택한 게 맞았어요. 이제 민재와 둘이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 해가 한강에 비치면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해요. 모든 게 끝났지만 새 시작이야. 소라와 도지는 각자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게요.